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정말 네. 중요한 거 하나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한테는 늘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죠?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짜잔. 저희 삶에서는 책 읽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거 너무 좀 답을 근데 정해놓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네. 제가 네. 백화점에 갔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네. 아주 고가의 가방이 있었는데 정말 내 생에 이걸 한번 사봐 했는데 안 샀어요. 왜 안 샀는지 아세요? 책 살라고? 아니, 그럼. 책이 그 가방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들고 있던 그 가방에 책이 네. 있었거든요. 네네네. 책 한번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제 넣었어요. 네네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다행히 그 돈을 고이 간직할 수 있었다라는 그 기쁨? 책 때문에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을 참았잖아요. 되게. 와우. 참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가방에 책이 없으면 네네. 조금 저 불안해요. 그쵸. 네. 저도 어디 나가면 항상 책 한 권이라도 들어있어야지 돼. 아니 못 읽게 되더라도 네네. 있어야 편하네요. 짬짬이 진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봐야 돼요. 중독인 거죠. 중독하면 우리가 좀 나쁜 게 많잖아요, 선생님. 우리 책 중독. 좋은 거죠, 뭐. 아유, 좋기만 할까? 저 얼마 좋기만 전에 이렇게 할까? 운동 가고 있었거든요. 네. 횡단보도 딱 걸렸어요. 네. 그새를 못 참고 또 책을 막 읽는데 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길 수도 있겠다. 아니, 우리는 절박한데 우리는 정말 절박하거든요. 잠깐이라도.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절박한 것도 있는데 그 절박함은 또 우리가 필독서를 읽어야 되는 그거면 이거는 이제 그냥 좋아서 그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알뜰하게 쓰려고 버스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사람들 다 핸드폰 보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었다니까요, 선생님. 와, 선생님은 건강하신가 봐요. 저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멀미가 나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는 이제는 못 읽겠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만 네. 시간이 나도 좀 네네. 이렇게 여백을 채워야 되더라고요, 책으로.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독서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선생님에게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네. 또 선생님은 또 저한테 질문을 던져보면서 각자가 어떤 식으로 평소에 책을 읽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거 네. 그냥 질문하기로 네. 했잖아요, 선생님. 네. 답을 막 만들어 놓지 않고. 네, 그죠? 네. 이제 질문 한번 네. 해볼게요, 선생님. 선생님은 언제 책을 좀 주로 많이 읽으세요? 뭐 어느 시간? 저는 딱히 정해놓고 읽지는 않고요. 시간이 될 때 필독서를 꼭 읽어야 되는데 아직 읽지 못하고 막 급박하잖아요. 꼭 읽어야 되잖아요. 네. 내일이 수업이라든가 이러면 시간을 쪼개서 읽는 거죠. 읽을 책은 이렇게 쌓아놓고는 있죠. 근데 요거를 짬짬이 계속 읽는 거죠. 그러니까 짬짬이. 예. 쉴 틈 없이 네네네네. 읽으시는구나.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수업을 해야 되는 필독서를 읽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미하고 읽는 것보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거죠. 네. 이거 다 읽으면 이제 된다. 필독서 이것만 다 읽으면 돼. 근데 그거 다 읽고 나면 또 어느새 다음 달 필독서가 이만큼 또 벌써. 쌓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한 달 읽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에 보통 이제 2시 정도에 자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이 딱 끝나면 12시 정도에 끝나요. 그럼 그때 한 권을 읽어요. 저는 일단 두 개로 나뉘면 일을 위한 필독서가 있고 제 자신을 위한 독서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일하기 위한 필독서는 그 전날이든 그러니까 미리 읽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당일날 시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급하게 읽으면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들고 긴장되더라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읽고요. 저를 위한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음미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이제 읽어요. 근데 뭐 먹으면서 읽는 것도 되게 좋아요.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또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 있어요. 얼마 전에 1984 그거는 정말 조용한 카페 있어요. 제가 딱 아는 곳인데 너무 괜찮은데 손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별로 없으셔가지고 혼자 거기 가면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딱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12시에 들어가서 6시까지 그 책을 다 읽고 나왔는데 막 세상에 그 노을 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이런 때가 너무 희열을 느껴요. 그 책 한 권을 그날 하루에 다 읽어버릴 때 있잖아요. 저는 계속 뭐 이렇게 티밥이라든가
드시는 거예요? 군것질거리가 있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책을 좀 읽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수업하는 책 있죠. 네. 그건 또 그렇게 안 해요. 아, 저는 이상하게 수업하는 책은 뭐 이렇게 긴장도 많이 되고 네. 메모를 막 해요, 선생님. 네네네. 뭔가 애들한테 질문 던질 거. 애들 수업할 때는 이 책 빨리 읽어버려야 돼요, 진짜. 정말 너무 긴 장정이에요. 내가 이게 우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나를 위한 책을 읽을 때는 선생님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그러면 독서 방법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물론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일 때문에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직업 특성상 좀 많이 읽어야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옆에 타이머를 설치를 해놓고, 자, 요 한 권을 읽어야 돼. 그러면 일단 타이머로 이 책 한 권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학년 책이든 고학년 책이든 중등부 책이든 일단은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 타이머를 눌러요. 그리고 이제 막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압박감도 느끼거든요. 타이머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러면 막 부지런히 읽게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속독하는 방법도 좀 약간을 터득해서 그 방법으로 막 읽다 보면 막 끝까지 읽고 나서 딱 하고 타이머 딱 보면 이 한 권 읽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속도를 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또 많은 책을 읽게 되니까 타이머를 저는 주로 좀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60분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타이머를 60분에 딱 맞춰놓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하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책을 그 시간 안에 읽는다라는 쪽수가 딱 나와요. 그게 제 독서량이거든요. 근데 왜 읽기 싫은 것도 있고 또 그날 읽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꼭 하루 1시간은 채우고 자요. 그러면 그 힘이 그 다음 날까지 연결이 돼서 그 다음 읽는 힘이 생겨서 어떤 재미있는 책은 사실 이제 60분 맞춰놓더라도 한꺼번에 다 읽기도 하고 너무 힘든 책이지만 60쪽은 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가끔은. 근데 또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재생이 되죠, 약간. 네. 예, 읽었던 책 내용들이. 그래서 아이들의 심정을 조금은 또 이해도 하겠더라고요. 네. 우리는 수업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하지만 아이들은 수업할 책 한 번 읽으면 또 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와가지고 뭐 책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읽긴 읽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해는 되지 않나요? 근데 저도 가끔 놓치는 거 있어요, 선생님. 네. 근데 아이들 중에서 그걸 또 기억해내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너무 기특해. 여러 번 읽어서 오는 친구들은 다 찾아내요. 아이들에게도 좀 이 정독하는 게 필요하다. 아직은 왜 독서 발달 단계가 그렇잖아요. 정독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다독을 하면 속독이 되는데 아이들은 자꾸 다독을 하거나 정독을 건너뛰어서 다독을 하거나 속독을 조금 앞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엄마들도 정독을 갖다가 좀 간과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독서를 시작할 때는 정독이 우선이다. 많이 읽게 되면 저절로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와 같은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책 읽는 방법이었다면 이거 말고 이제 어른들이 요즘 너무 책을 안 읽어요. 아이한테는 책 읽어야지 훌륭한 사람 돼. 다들 훌륭해지셔가지고 더 이상 책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인 독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선정을 해요. 뭐 신문 같은 데 광고가 나오거나 네. 또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가끔 들여다보면서 베스트셀러? 뭐라든가 그렇죠, 아니 그렇죠. 이슈가 되는 책들은 있잖아요. 그게 뭐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해서 다 좋은 책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책을 선정할 때는 참고는 할 수 있는 자료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서 책 내용 그 목록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목차 같은 것도 들어가 보고 또 편 같은 것도 한번 보면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책인가? 내가 이거 읽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떤 기준 하에서 저는 책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야 뭐 네. 완체 책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뭐 한 번 사면 몇 달에 몇 권씩 사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책, 그다음에 어떤 책 제목만 보고 고르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씩 동네 서점 가가지고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베스트셀러 있는 부분을 먼저 훑죠. 왜냐면 이제 지금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책도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서관 가라예요. 도서관 가면 그 책 많잖아요. 선생님. 저는 차근차근 제목을 다 봐요. 그리고 제 관련 분야가 있는데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뭐 그래서 심신이 지치고 힘들다 하면 심리책. 그래서 좀 뭔가 재밌게 읽고 싶다라고 소설책 부분. 오늘 한번 시 부분 읽어볼까 하면 시 읽는데 딱 다 있어요. 다. 딱 그 부분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예를 들어 금융계통이다 하면 그런 거. 그다음에 습관 다 있어요. 근데 딱 뭐하냐면
전 제목으로 고르는 것 같아요. 다 골라봐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10권 정도 올려져 있으면요. 그럼 그게 내 관심사. 서점 가서 서서 책 한 권 탁 펴서 막 읽을 때 그게 유난히 그때 막 들어오는 책. 그냥 탁 사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추억이고 그렇게라도 책을 한 권 가져와서 꼭 뭐 그날 다 안 읽으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제 읽는 게 중요한데 책 읽는 것도 정말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만의 그 습관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네. 그죠? 네. 그리고 자기만의 그 루틴이 생기거든요. 네. 뭐 책을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읽게 된다거나 책을 읽을 때 어떤 습관으로 읽는다거나 이게 자기만의 몸에 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효율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저하고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또 책을 읽거나 진짜요? 하거든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또 카페 가서 카페에서 네네네네. 읽는다거나 도서관에 가서 읽는다거나 네네. 장소도 선생님은 맞아요. 다양해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정해져 있어 거의 진짜. 예, 수업하는 그 책상 제 책상에 앉아서 늘 네네. 책을 보거든요. 아 맞다. 네. 너무 다르다. 늘 저는 거기서 봐요. 진짜 다른 장소는 나 별로. 정말 예. 신기한 거 네. 얘기할까? 저는 제 네. 방에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오면 저 제 네. 방 들어가기가 싫어요. 아 그래요? 저는 막 그 냄새도 싫고 그 방에 있으면 그냥 일한 방이라서 너무 재밌다. 선생님 딱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읽으시잖아요. 네. 저는 식탁에서도 앉아서 읽다가 소파 안방에 엎어져서 거실에 이불 깔아놓고 뭐 왜 이렇게 산만해? 그러니까 봐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게. 네. 저는 늘 독서대에다 놓고 이렇게 읽어야 돼. 늘. 그 자리에서 읽어야 돼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 뭐 네. 좋으니까 우리 이게 하루 종일 책을 보는 거잖아요. 네. 어쩔 때는 우리 뭐 사실 또 가끔가다 끼니도 거르고 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아니 원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 독서 지도사가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또 이 일을 또 못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했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읽게 됐고 이렇게 될 건데 책을 읽고 나면 큰 그 모자이크 그림을 저는 완성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한 군데 한 군데 지금 제가 모자이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한 권을 읽음으로 해서 여기가 또 채워지고 또 다른 한 권을 읽음으로 해서 또 여기가 채워지고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제가 그동안에 읽은 책들이 그만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돼 가는 걸 느껴요. 그 지식 하나하나들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비어있던 공간을 요 책 읽으면서 거기가 쏙 맞춰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 진짜 모자이크 같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예.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조감도 있잖아요. 네. 조감도처럼 저기가 이렇게 좀 훤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죠. 예전에는 뭔가 불투명하고 조금 아리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게 저는 책 읽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또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문제 해결력이 생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만나면 선생님한테 뭔 얘기를 물으면 적절한 대답을 잘 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어서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네. 좋네요. 네. 행사가 참 복잡하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동안은 그냥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묵음이에요. 훨씬 뭔가 마음도 기분도 가벼워져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빠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고수가 그냥 고수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한 번씩 읽기 시작을 하면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책에서 뭔가 얻는 것이 더 네.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책은 나한테 절대 잔소리하지 않아. 마음이 좀 복잡하시다. 좀 뭔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빨리 그냥 서점 가시고 도서관 가셔서 나한테 맞는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더욱 저는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한테 백날 책 읽어라, 좀 제발 책 읽어라, 뭐 책 읽으면 뭐 용돈 줄게. 이게 참 사실은 백날 소용없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책을 한 권 붙잡고 있고 재밌어 하면 아이도 책 읽으면 저렇게 재밌나? 라고 하면서 슬며시 할 거 없으니까 와서 옆에 앉아서 또 같이 책을 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이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발전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어떻게 책 읽히지? 이거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책을 읽지? 내가 어떻게 읽어나갈까?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나한테 맞는 책 한 권 선물로 한번 줘보세요.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오늘 하루도 열심히 키워나간다면 먼 훗날에 부쩍 자라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